네. 인터뷰 해주시고. 예, 오늘 뭐 이런 좋은 자리에 또 마련해 주신 또 대구시하고 또 참석해 주신 우리 또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뭐 저는 뭐 지금 현재 지방 언론 혹은 지역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중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위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방이 어떻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라기보다는 언론사로서의 어떤 위기.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영을 해야 되고,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에는 사실은 이제 인구수도 적고, 그 다음에 기업도 적고, 그런 차원에서 언론사로서의 위기가 있죠. 그래서 지방의 위기하고 언론사로서의 그 위기, 이중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 언론, 지방 언론한테 어떤 수요를 자꾸 창출하라라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은 그 지역들 사이에 경쟁을 더 하라라는 그런 그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오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저는 균형주의 입장, 상호주의 입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균형주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정중 그 페어니스 닥터린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정성의 원칙.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할 때도 후보자한테 똑같은 시간을 배분하고, 또 보도를 할 때도 동일한 시간대에 배분하는 것처럼 균형주의 관점에서도 본다면 뉴스 밸류의 경우에서도 수도권하고 지방의 어떤 뉴스 밸류들을 거의 비슷하게 간다든가, 그런 균형주의 관점이 필요하고,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방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또 수도권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지방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이득을 받는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언론을 통한 혜택을 받았으면 또 거기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이 균형주의하고 상호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기본적인 또 시각이 조금은 좀 두 분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이중의 위기에서 지방의 위기가 첫 번째라고 얘기했지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바로 세우자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현재 그 상황 자체를 전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렛대 효과를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지렛대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적인 그런 권력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데요. 지금의 사실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힘이 없죠. 그러니까 상식법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은 힘이 없는 거고, 또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 이번에도 나왔지만 계속 이제 기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나열만 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이제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뭐냐면 어떤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마스터 플랜이. 이 마스터 플랜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쌈짓돈 나눠두시 하는 거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마스터 플랜을 예컨대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곳에서 사실은 만들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데에서도 어떤 지방언론 전담하는 그런 박사급 연구원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균형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론진흥재단의 연구팀 가운데 지방언론이 최소한은 그렇게 6대4라면 4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들도 상당히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지역신문발전 상기능 개혁을 보더라도 당장의 지역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편이 우정요금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남일보도 마찬가지로 지역 일간지의 경우에서도 이런 우편 요금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올려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신문을 보는 층인 그 시인역의 층한테 도달할 수 있는 그 라스트 원마일이 확보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들이 더 필요한데 그런 건 또 없어요. 더 찾아보면. 그 다음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사실은 그런 걸 좀 약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컨대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역에서의 어떤 국토 개발이라든가 할 때 이제 지역신문에 공시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제도들을 그럼 각 부처에 해당되는 거에서 좀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어 그런데 채용 공고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은 혹은 1회나 2회는 지역신문에 반드시 내야 된다든가,
이런 각 부처에 관장하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라든가 혹은 다른 부서 한 두세 개 부서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 강제 조항이 있는데 예컨대 그런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지역신문에다가 전혀 공공무원들을 강구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야죠. 그다음 그 강제가 좀 타당하다는 겁니까?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당연히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들을 뽑을 때는 우리가 가산점을 줘요. 예. 그럼 지역을 위해서 내려와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지역 언론에다가 광고를 먼저 해야죠. 근데 그런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광고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국토부와 관계된 강제 조항에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의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지역신문에다가 광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할 수 있는 레버리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그런 연구 기능을 또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쌈짓 돈 나눠주기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또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뭐 말씀을 하셨는데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언론이 이렇게 이제 나팔수처럼 춤을 추느냐? 바로 정부 광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부 광고. 이 정부 광고가 사실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배분되는데 이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이유가 그것만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를 빼서라도 수도권과 지방 언론에 있어서의 그 정부 광고라고 하는 파이가 공정하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균형주의 관점에서 하고 있느냐? 저 그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오해가.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너들이 못하니까 너들이 잘해봐라. 잘하면 우리가 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은 사실은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버려야 되죠. 그럼 지역 언론이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조건들과 그러한 장치들과 그러한 그렇죠 인센티브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 상황이 되니까 급여 안정화 프로그램 같은 걸 돌려가지고 언론사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당장에 뭐 미국 기업이지만 구글이라는 회사도 코로나 이 기간에 한국의 지역 언론들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펀딩도 아주 소규모 좀 의뢰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했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바우처 제도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우처 제도를 지역 언론에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 못 하거든요. 바우처 가지고 우리가 언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들을 사실은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곳곳에 만들어서 지역 언론이 좀 더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전환기 시대잖아요. 지금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그런 또 장치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사실은 포털이라고 네이버잖아요. 네이버에서 지역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모바일 CP에는 3개 언론밖에 안 넣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가 지금 뭐 전문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또 사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포털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때는 포털이 하는 일이 사기업보다는 언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공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이 언론 학교에서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역 언론을 포털에 그러니까 CP 컨텐츠 제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살짝이 또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채널 기능을 하는 포털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 언론이 정말로 제대로 거기에서 제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그 다음 그 섹션 문제도 그렇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가지고는 지역 언론의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글을 안 읽는 그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럼 영상으로서 좀 더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전환하는 컨설팅을 또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컨설팅 없이 그냥 야 좋은 계획서 다 내봐. 그럼 우리가 그 계획서를 심사해서 뽑아가지고 몇 개를 주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컨설팅을 해서 지역 언론이 이런 유튜브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 모델이 여기에서는 작동됐으니까 다른 지역 언론에서 한번 해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기보다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경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만약에 이거 특정 거리에서 네이버나 어디 포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면 백화점에 여러 상품을
두고 진열해서 파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수긍이 가는데 모든 물건을 백화점 집어넣고 파는 것이 수긍이 가는데 언론이란 좀 특수한 기능, 특수한 우리 민주주의와 직접적인 관계되는 이 부분을 두고 네이버나 아니면 어떤 다음 이런 데서 모든 언론을 취합해서 끌고 모아서 편집까지 하는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만에 지금 하고 있는 모델. 거기에 따른 네. 법적 규제가 좀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체 지금 국민들이 많이 익숙해져서 좀 다루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일단은 포털이 지금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포털이 언론의 기능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는 그 자체의 문제 제기보다는 포털이 언론 기능을 하는 그 상황에서 지역 언론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가져야 될 그런 몫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거에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가져갈 목을 제대로 못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 신문 발전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검색 제휴가 있고 뉴스 스탠드 제휴가 있고 컨텐츠 제휴가 있는데 검색 제휴라는 것도 누가 검색하지 않으면 이거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지만 그 다음에 뉴스 스탠드 제휴는 자기가 자기의 그 홈 PC에서 화면에서 가지고 와야지 또 되는 거죠. 모바일 CP도 이거는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좀 더 이용자 스스로의 어떤 개인의 능동적인 행위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모바일 CP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능동적 행위보다는 당연히 그런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서 해서 포털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세 가지 다가 지역 언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개인의 행위, 능동적 행위도 물론 국가에서 리터러시 교육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건 네이버를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접어두고 그럼 우리가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전 세적인 창구가 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있는 지역 모델이 한두 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제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해주든지 그런 모델이 그 영상화, 다시 말해서 신문의 내용 콘텐츠를 영상화하는 그런 것을 또 만들어서 해주든지 하는 이런 것들 다 사실은 팽개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모델이 안 나오고 있고 아까 그 발행부수 말씀하셨는데 이 발행부수가 황금룰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황금룰 그러니까 그 발행부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진짜 오래 묵은 캐캐 묵은 그 기준이거든요. 이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아. 그럼 이 발행부수는 모든 평가에 있어서 한 50%만 하고 나머지 50% 다른 기준들을 또 가지고 와야죠 이제는요. 그럼 그런 기준에 대한 논의부터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럼 지역 일간지 그러면 경산신문 지역 주간지 몇 명 보겠어요 인구수 중에서. 그럼 발행부수가 그렇지만은 모바일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기준 자체도 그 캐캐 묵은 발행부수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것을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의 장을 열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쉽게 말해서 논의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예, 뭐 저는 뭐 당장에 우리 뭐 지방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한 어떤 자구적 노력의 포즈라고 하면 첫 번째는 뉴스룸의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룸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아날로그 페이퍼 위주로 그러니까 뉴스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내가 아날로그 페이퍼 기자이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뭐 디지털국에 가기를 원하지도 않고 내가 카메라를 들고서 1인 그러니까 영상 뉴스를 만들기를 또 원하지도 않고 뭔가 이제 그 페이퍼 기자였던 정신이 여전히 저널리즘의 정신이라고 허상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상을 스스로 깨지 않으면 뉴스룸의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경영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디지털국에 당장에는 그러니까 수입이 없을지라도 디지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이런 페이퍼 아날로그에 대한 그 중심이었던 뉴스룸이 일단 혁신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방 언론이 살아남기 힘들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취재처 중심에 있는 그 간행들도 대폭 이제 탈피를 해야 되죠. 왜냐면 취재처 중심의 간행이 결국은 지방 언론이 그러니까 경쟁력을 도태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취재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나쁜 그러니까 취재원하고 기자원의 나쁜 간행들 지방자치단체 중심 뭐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뭐 취재원을 주로 이제 두고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만 너무 지나치게 한다. 취재처 중심의 그러한 뉴스룸 그것도 이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중심의 뉴스룸을 디지털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자체 중심에 있는 뉴스 그 취재하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좀 바꿔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뉴스룸의 혁신이 없고는서는 사실은 언론 스스로가 그 생존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못 버리고 있어요. 지금 나쁜 습관입니다. 저는 앞에 게 더 마지막 질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예, 이거 거의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시간도 뭐 네. 저는 뭐냐 2시간, 3시간 뭐, 남았는데 그럼 영남일보를 뭐 일단은 케이스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일단 영남이 이제 석간에서 이제 조간으로 일단 메일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습관신문에서 조간으로 먼저 왔고 네. 우리 상대지 경쟁지 매일신문은 이제 습관을 있다가 조금 뒤에 우리와 같이 지금 조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신문은 전부 이제 조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신문들이 그렇게 지금 다 이제 조간의 시대로 와오면서 이제 경쟁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치열해진 거죠, 사실은요. 근데 경쟁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치열해졌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선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또 잘 알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기회에서 그럼 영남 같은 이제 뭐 어떤 언론이든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충성심 높은 독자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충성심 높은 독자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자기가 사실은 좋아하는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 시장이 되는 상황에서 충성심 높은 독자한테 사실은 이 미디어 하나에 의해서 나한테 이렇게 충성심을 보여라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그 각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자 네, 내에서 그렇죠. 네, 기자 내에서 그렇죠. 기자 내에서 스타 플레이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지방의 언론에서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영남뿐만이 아니라 몇 명이나 있으든지 그러니까 각 사에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실 해당의 언론사의 어떤 충성심 높은 독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기자사의 내부에서 서로가 좀 협력하고 서로가 이제 북돋아줘서 그런 그 스타 플레이어를 한 명씩을 최소한 키우는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순방향으로 피드백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만이 사실은 선배가 후배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고 후배가 또 선배를 또 바라볼 수도 있고 그게 또 경영으로까지 또 이어지는 그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스타 플레이어 기자를 하여튼 만드는데 좀 큰 회사 내부에서의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죠.